저희가 좀 오랫동안 교수님을 찾아뵙지를 못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오케이. 네, 일단 저희가 한 번만 자세하게 상황 보고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을 넓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넓히는 거를 교수님께서 핫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핫플을 서울 지역 안에서 쪼갰어요. 근데 그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 약간 노가다잖아요. 네, 노가다를 했습니다. 나는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래.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샘플로 한두 개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능을 더 많이 해보는 게, 왜냐면 기본 틀은 똑같을 거잖아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에 기능을 더 많이 첨가하면서 이게 약간 미니어처이긴 해도 다른 노가다를 더하면 이게 더 확장이 된다.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대. 기능이 적은데 사이트를 여러 개 두는 거는 진짜 노가다죠. 내 생각은 그래.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진짜 나는 상품화 해가지고 이거 비즈니스 하겠다. 나 그런다고 하면은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진짜 다리품 파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지. 그거 갖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뭐 그렇다면 난 오케이. 응? 뭐 네, 봅시다.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메인 화면에 그 지역을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카페들의 리스트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카페 정보를 맨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API가 아니라 그냥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서 거기서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그 크롤링을 하고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API로 그 카페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그 엑셀로 돼 있는 거를 네, 전부 다 한꺼번에. 네, 그냥 API 주소로만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좀 큰 일인데. 그 소팅도 엑셀에서 했던 것대로 동일하게 API로 읽어온 대로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네,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를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된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API를 그냥 읽어오는 거니까 내가 이 10일 전에 읽어온 거하고 5일 전에 읽어온 거하고 오늘 읽어오는 거가 실제 거기 있는 데이터가 바뀌었다면 네. 내가 10일 전, 5일 전, 오늘 읽어오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올 거야. 숫자. 그거는 진짜 네, 그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아직 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해보지 못한 거라서 방법 찾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카페 데이터를 API로 받아왔도 거기서 이제 카페들이 폐업인 거 빼고 뭐 카페인 것만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됐었고 그거를 이제 또 크롤링을 다 각자 돌려야 되고 또 크롤링 한 거를 가져와서 거기서도 이제 키워드를 추출을 해야 되고 키워드에 따라서 카페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 중간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될지를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는 엑셀 파일로 돼 있는 거 갖고 나서 크롤링하고 네. 뭐 소팅하고 보여주는 걸 했었는데 네. 지금은 엑셀 파일 자체가 실시간으로 올 테고 네. 크롤링도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네. 키워드 분류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엑셀 파일이 있을 때는 데이터가 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어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돼 있는 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매니플레이션 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실시간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건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부터가 실시간이잖아.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되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좀 걸릴 수 있긴 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다 그 제이슨 파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API로
바꿔서 다 이렇게 연계가 좀 되도록 한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파이썬 코드를 맨 처음 파이썬 코드만 딱 눌렀을 때 이게 끝나면 다음 파이썬 코드가 들어가고 또 이게 끝나면 다음 파이썬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좀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DB 만드는 거 다 만든 다음에 돌릴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약간 좀 답답해지긴 하겠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지역을 나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일단은 성수동이랑 서울숲을 합해서 성수동 1가 2가 그것들만 이렇게 성동구에서 뽑았고요. 또 마포구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합쳤고 또 서대문구에서는 뭐 이런 홍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쳤고요. 용산구 쪽에서도 한남동, 이태원동 이렇게 해서 합쳤고요. 강남구도 신사동이랑 뭐 이런 강남역 주변, 그다음에 종로 쪽에서도 대학로나 네, 이쪽 종로구에서는 이제 대학로 나누고 소촌마을 쪽, 한옥마을 쪽, 익선동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게 한 지금 0에서 12까지였으니까 13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13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폐 데이터를 분류를 한 파일을 최근에 이제 완료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서울숲 성수에 관한 지역에 있는 카페들. 그래서 카페 이름하고 영업 여부, 종류, 집안 주소, 도로명 주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딕셔너리 파일로 했고, 또 밑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들도 다 그 지역명을 키로 해가지고 밸류들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파일 자체를 이제 서버에 그 업로드를 해서 바로바로 API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서버 만드는 걸 지금 애들이 보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규빈이랑 소연이가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12개, 13개 지역에서 네. 실제 구현할 거는 몇 개 정도 할 거예요? 그 지역 다. 전부 다? 네. 그러면은 저기 데이터 읽어오는 데는 몇 군데에서 읽어와? 데이터 읽어오는 데서는 일단 맨 처음에 그 카페 모든 정보, 모든 그 사이트가 지역에 어떻게 된 거죠? 그 사이트는요. 저 API에 URL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서울 공공 데이터. 네, 서울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서울 열린 데이터 데이터? 광장에 서울특별시 휴게 음식점 인허가 정보. 라고 이게 하는데 하나예요. 지역마다 나눠진 게 아니라 서울이라서 하나에서 다 따오고 있어요. 아 저기 한 군데서 저기 13개를 분류해가지고 다 분류할 수 있다. 네네. 구마다 나눠진 게 아니라 서울 통합된 거라서 이게 하나만. 여기가 지역명이 있잖아요. 집원 주소가. 그거 갖고 나서 네, 이 구분을 집원 하는 걸로. 주소에 동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근데 저게 도로가 집원 도로 도로명 주소 있으니까 옛날 집원 주소로. 네네. 오케이. 네. 도로명 주소로 하면 도로명이 너무 엄청 헷갈리니까. 많아서 네,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동으로 나눴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전 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서울시로만.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저거 읽어오는 거는 돼? 잘 읽어와요? API로요? 네. 네. 잘 읽어와? 네. 그러면 저 13개 지역까지 다 한꺼번에 쫙 다 읽어. 네. 몇 개의 데이터 정도 돼요? 읽어왔을 때 그 코드 돌렸을 때 일단은 모든 700개 정도 되는 거. 700개? 700개 정도? 네. 원래는 11,000 몇백 개였거든요. 그럼 700개라는 게 13개
에리어로 나눈 다음에 다 읽어왔는데 13개 에리어로 구분했을 때 700개. 아니면 네. 서울 숲만 700개. 아니요, 그 13개 지역 모든 카페들이 다 해서 700개. 그럼 거기 데이터가 되게 작네요. 저희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작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각 지역에 한 1000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더 될 것 같은데 네, 카페 수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일단은 요것만 놓고 나서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정보가 정보력이 있느냐잖아. 네. 그럼 700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13개 지역에 그럼 한 지역에 한 뭐 50개? 60개 카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파일의 결과 파일에서 보니까 그 많은 데는 거의 200개에서 100개 정도가 있는데 진짜 적은데 5개밖에 없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자기 분류해준 13개 지역에 진짜 뭐 200개가 됐던 아니면 5개가 됐던 그 지역이 이제 일단 메이크 센스한가, 저게 데이터가 미닝풀한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인포메이션이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길라. 그게 이제 첫 번째길라. 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도 첫 번째 이 데이터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확신을 해줘야 되는데 확신하십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모든 카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용자가 원하는 카페만 추천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또 퀘스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닷컴에 예를 들면 서울숲 지역을 딱 했을 때 카페 나오는 수만큼 나온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건 나온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아니 해요. 그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네. 자기가 네. 내가 지금 요것만 갖고 나서 네. 요것이 의미가 있다고 나도 확신을 가져야지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내가 뭐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이 됐던 거기에 카페 수가 검색되는 만큼 여기서 API 열린 데이터 데이터 광장이라는 데서 갖고 온 거에 대한 것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여기까지 요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700개가 아니라 뭐 70개가 되더라도 이 데이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누가 물어봤을 때 의미가 있다. 아니면 조금 덜 되더라도 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지금 API 읽어오는 URL이 열린 데이터 광장 여기 한 군데 있지. 만약에 딴 데가 더 들어오면 훨씬 더 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일단은 여기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한 지역에 50개가 됐던 어떻게 보면 200개 나오던 딴 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네. 만약에 그게 틀렸다고 하면 열린 데이터 광장이 아니라 뭐 다른 데에 정보를 비교해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웹을 구축합니까? 앱을? 아니, 웹사이트. 여기에서 서버에다. 이제 그 카카오맵이나 그 키워드를 이제 또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비 캡스톤에서 문제가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같이 읽어오는 게 되게 문제였잖아요. 만약 애견 카페가 아닌데 애견 카페가 아님을 애견 카페로 읽어온다든지. 그래서 그걸 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 카카오맵을 보면 그 밑에 그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이면 주차 그 아이콘이 떠 있고 주차가 안 되면 주차하고 슬래시 표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읽어오는 코드를 일단 짜놨어요. 그래서 읽어오는 게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갖고 온 거에 해당하는 카페에 카카오맵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갖고 나서 키워드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읽어왔다. 네. 여기에 이렇게 치면 우주가 여기 찾아줄 건데 카카오맵인데, 음. 네, 이렇게
치면 여기 카페 네임이 밑으로 내려오면 왜 이게 이렇게 느려? 등 때문에 느려가지고 느려. 와이파이 뭐 잡았어? 저요. 네. 아니 저거 잡아. 딴 거 잡아. 밑으로 내려. 이거밖에 안 나? 내려와. 820 8015 5G. 여기 전화 02 940에 톡으로 보냈어요. 5552 둘. 캡처해놔, 캡처. 캡처해놓자. 그냥 이제 빠를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이게 나오면 여기 상세 정보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가져오는 게 영업 시간이랑 그다음에 이런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가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해놓은 키워드들이 적혀놓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데이트 코스라든지 브런치 카페라든지 그리고 이런 예약 가능, 배달 가능, 포장 가능 같은 것도 키워드로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이 시설 정보 같은 것도 여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표시가 돼 있거나 동물 출입이 안 된다 아니면 장애인 구역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나온 게 많아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그 키워드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아예 합정 키워드로 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API로 읽어오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뭐를 읽어와? 스크롤링을 사용을 해서 그냥 웹 서버에서 갖고 오는. 아, 그럼 얘네 그럼 읽어올 때는 어떻게 읽어와? 읽어올 때는 그냥 그 파이썬 코드 크롤링 하듯이 아, 여기 카카오 맵 사이트 여기 그러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크롤링을 해오는 거네? 네네. 아, 얘는 API로 제공해주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크롤링 해가지고 그럼 코드를 쫙 보고 나서 그래도 뭐 키워드만 찾으면 되니까 네. 자주 시켜놨겠구나. 근데 시간이 그것도 좀 빠르나? 또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저번에 거의 그 700개를 카페, 돌려야 하니까. 카페 저번에 300개 돌렸을 때 거의 반나절을 계속 코드를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려했던 바가 이제 여기서 나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제점이 코드가 그럼 이 내용을 저장을 한번 하고 그걸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코드가 해가지고 총 10개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파이썬 코드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10개를 근데 다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가면서 누르는 건 사실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그냥 저희가 다 끝나면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좀 그걸 코드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돌려도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반나절 걸리면 반나절 걸리는. 그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거야. 내가 네트워크를 기울여 들면 뭐 네트워크를 중간에 이제 시리즈로 쭉 이렇게 설치했는데 뭐 1기가 네트워크, 뭐 10기가 중간에 근데 중간에 10메가bps가 딱 있는 거야. 그 시리즈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내가 쭉 오는데 1기가, 10기가, 뭐 100기가 쭉 오는데 중간에 하나가 10메가짜리가 딱 있어. 그다음에 또 1기가, 10기가 막 그래. 그럼 내가 엔드-투-엔드 쓰는 거는 그냥 10메가bps 쓰는 거야. 아무리 API 빠르고 지금 요 단계 말고 다음 단계 뒤 빠르고 뭐 하는데 여기서 반나절이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죠. 이거는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되게 한다고 치면 그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이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해 저작권. 주네. 네, 그래서 크롤링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 저작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스피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쓰면 안 되지. 카카오 맵에서 그러면 이거를 제공해 주는 거를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이걸 된다면 쓰면 안 되지. 이 값을 변형을 하지 않고 쓰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저장을 하면 12시간이 걸리고 일단 두 가지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스피드 문제 말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에 스피드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 스피드를 뭐 1분 안에 해결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으면 왔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크롤링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값을 완전히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변형을 시킨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시간을 줄이려면 그 크롤링 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면 아예 이 페이지를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표현이 되게 하면 사실 그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되고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카카오 맵에 있는 걸 쓰지 이걸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키워드 갖고 나서 보여주는 걸 또 해야 되잖아. 그게 더 이제 메인이잖아, 지금. 검색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할 거잖아. 네. 근데 그건 어차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여주는 건 딱딱딱 보여주는데 나중에 검색하려고 하니까 반나절 있다 보여줘.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지. 일단 내 생각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 네, 어차피 중간중간에 파이썬 코드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스피드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그 다바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은 저희가 돌려서 저희가 서버에 올려놓은 AP 파일인 거거든요. 으흠. 그러면 사용자는 어차피 그건 1시간 후에 보는 게 그 사용자는 못 느끼는 거죠. 1시간 후에 봤다고 이게 몇 시에 12시 반나절이 걸렸다라는 걸 못 느끼고 저희만 반나절을 그냥 그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상당히 중요한 내가 보기엔 괜찮은 단어를 썼는데 서버에 올려놓은 다음 응? 서버에 올려놓은 것만 검색해서 보게 해주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단계, 2단계 아까 1단계에 대한 거 우주가 한 거에 대한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네. 그건 실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보기엔 관계가 없거든. 네. 만약에 여기가 바틀렉이면 여기에 대한 거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 오늘이 22일이요. 22일이잖아. 네. 근데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된 거는 21일 거 뭐 12시, 뭐 PM 12시에 대한 거랑 업데이트 된 정보를 22일 날 보여줘도 그게 없잖아. 네. 그다음에 이거 21일 어저께 거에 대한 거는 뭐 이게 뭐 하루 걸리든 이틀 걸리든 관계없잖아. 네. 정보만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 저기 하면 업데이티드 언제 됐다고 써주면 되잖아. 네. 만약에 이 정보에 대한 것이. 어?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 뭐 반나절 걸리고 키워드 끄집어내고 하는 거를 서버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하루 걸리든 뭐 이틀 걸리든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해도 되잖아. 그게 꼭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이유는 없지 않아? 내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처음에 최종적인 키워드별로 카페를 분류한 파일만 서버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지금 크롤링 하는데 카카오맵에서 데이터를 쭉 갖고 오는데 시간이 끄집어내는데 반나절 걸린다며. 네.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 3단계에서 뭔가를 하면 되잖아.
보여주는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 크롤링 되고 이런 단계를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네. 딱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서 틀리지 않게 딱 보여주면 되잖아. 네. 그치? 응. 그러면 1단계, 2단계, 1단계가 아무리 난 실시간이어도 별로 의미는 없어. 네. 미안한 얘기인데 2단계가 전부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네. 그럼 2단계 돌려가지고 데이터만 잘 끄집어내서 데이터베이스만 잘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뭐 서치를 기능을 주던 뭐 거기서 뭘 하던 거기서 특정한 것을 가서 찍어 보여주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앞에 맨 게 선행되지 처음에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죠. 최종적인. 근데 선행이 2단계까지에 대한 것을 지금 꼭 실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실시간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네. 지금 오늘부터 그리고 돌려가지고 내일부터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오늘부터 반나절 돌려. 그러다 오늘 데이터 딱 나와, 밤에. 그럼 그거 갖고 보여줘도 되잖아.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실시간이 무슨 실시간이냐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크롤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크롤링을 할 때 그 서울 공공 데이터가 그 나라에서 주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희가 따로 그 코드 실행만 한다면 굳이 그 API에 맞는 엑셀 파일을 따로 저장을 받아서 그걸 할 필요가 없이 그 API 주소에서 그 나라에서 바꿔놨을 거니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 데이터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맨 마지막 그 10개 크롤링을 다 마친 후 맨 마지막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그 서버를 자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져올 원래 생각이었고. 네. 오케이. 그럼 되겠는데. 대신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죠. 이제 아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데하고 자기네들이 이게 카카오에서 읽어오는 거하고 에 대한 시간을 며칠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건가? 혹은 거기서 업데이트된 아마 또 보게 되면 끊임없이 걔네들이 업데이트하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럼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진 않을 거예요. 열린 데이터 광장인가 또 네.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일하진 않아. 네. 그럼 틀림없이 나중에 해보면은 얘가 업데이트하는 것만 또 읽어올 수도 있을 거야.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보가 굳이 맨 처음에 뭐 700개 읽어오고 그 다음에도 700개 오고 그 다음 700개가 아니라 700개 읽어오고 난 다음에는 뭐 바뀐 거라든가 추가된 거, 뭐 삭제된 거, 뭐 그런 것만 이제 짝짝짝 빼버리지 않을까? 근데 한번 쭉 소팅하다가 보면 뭐 이제 없어진 데 같은 경우도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DB 없어지면 뭐 됐지.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롤링 하고 난 다음에 꼭 실시간 아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다음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네, 이거는 네, 저희가 크롤링까지는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음. 네, 최대한 기능을 다 일단 구현을 한 다음에 추후에 할 계획이어서 아니, 일단 그거는 추후에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네, 네. 일을 하는데 네. 굳이 힘을 쏟지 네. 않아야 되는 데는 안 쏟아도 될 것 같아. 이것을 만약에 실시간으로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네. 별로 이건 의미가 없어. 네. 그렇게 뭐 가게들이 막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뭐하고 네. 한 거에 대한 것도 뭐 어제 없었는데 오늘 내가 잘못 검색해서 갔는데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좀. 그래서 크롤링에서 이제 키워드까지 이제 쭉 끄집어내는 이거는 이거 루프 몇 개나 돌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으로 중간 단계랑 최종 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코드가 1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0개가 10번 돌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개가 그냥 하나 돌 때마다 10단계로 10개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가 탄생을 하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카페들이 분류가 되려면 10개의 과정을 다 거쳐야 10개의 된다고 과정, 생각해요. 10개의 스텝, 10개의 루트라고 보면 되겠네. 네. 그러면은 700개에 대해서 10개.
한 데이터를 10번씩 돌린다는 거잖아요. 키워드 추출에 대한 것이. 네. 뭐 그 정도는 뭐 근데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게 잘 키워드를 못 끄집어내나 보구나. 너무 네. 다양하구나. 네. 그 네이버 그 웹 같은 이름이 다 경우에서도 네. 이런 거는 되게 쉽거든요. 이런 거는 뭐 반려동물 동반도 있고 화장실 부분도 있고 주차 가능도 있어서 이런 거는 되게 바로바로 키워드에 해당된다고 카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음? 저희가 뭐 또 이런 것만으로는 다 그 분위기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네, 가게 사장님들이 적어놓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헐. 네.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고?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쉽지 말을 않아요. 꺼내서 이제 키워드를 해당이 되면은 불러오려고. 이게 이제 네. 데이터에 이제 포매팅 된 데이터하고 언포매티드 데이터를 포매팅하는 과정이구나. 위에 있는 뭐 단체석 주차 무선 인터넷은 이건 포맷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구나.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근데 이렇게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정형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그 빅데이터 할 때 네. 그 과정이 있어. 네. 비정형화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거에 대해 그걸 좀 보고 나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 과정인데 네. 전처리 과정에 보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텍스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서 이게 하나씩 끊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파싱하고 난 다음에 거기 파싱하는 데이터를 키워드하고 매핑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근데 이제 안 좋은까지 해야지 안 좋은 분위기가 됐어. 근데 분위기를 끄집어내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정형화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번에 예비 캡스톤 했을 때도 그 장주영 교수님이 맡으셨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되게 뭐라고 하신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그때도 리뷰 같은 거를 그 크롤링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캡스톤 디자인을 내가 맡으니까 네. 잘해야지. 네. 해야지. 똑같이 질문해야지.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긍정적인 말을 쓰지 뭐가 없음 뭐가 안 됨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잘 안 쓰니까 그걸 그리고 저희가 리뷰에서는 네. 괜찮다고 리뷰는 네. 리뷰는 사용자가 그냥 여기는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말은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소개 글엔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기서 따뜻한이랑 키워드가 있을 때 그냥 따뜻한 분위기겠구나 간주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리뷰가 아니라 그건 가게에서 올리는 소개 글이니까. 메이크 센스 안 해. 오. 네. 오. 네, 로그인 기능도 구현을 했어요. 와우. 네. 그 주인이 지금 이제 로그인 한 거에서 카카오톡에서 성별이랑 이메일이랑 생일이랑 뭐 이런저런 정보도 같이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끌고 왔으면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저희 어플에서는 그걸 딱히 이용할 만한 게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받기만 받았어서. 아니 지금 네. 카카오 로그인을 쓰겠다는 얘기한 거죠? 네. 네. 근데 카카오 로그인에 그것만 쓰고 나머지 거기 환경에 있는 다른 응용 서비스는 쓰지를 않으니까 별로 의미가 카카오 없다고. 로그인을 할 때 네. 자기 프로필에 생일이랑 성별이랑 이런 거 다 등록을 하잖아요. 음? 근데 로그인을 구현하면서 이메일 주소랑 포함해서 그런 다른 부가적인 정보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어플이면은 생일 이용해서 생일 때 뭐 추천 서비스 다른 걸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받아왔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플에서는 딱히 정보만 받아왔는데 그걸 사용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아, 우리 쪽에서 쓸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 로그인하고 연동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냥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트 이걸 앱을 쓰려고 할 때 다른 로그인을 여기서 저장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카카오에 있는 것을 이미 만들어진 걸 내가 여기서 쓰기 때문에 우리에 통해 가지고 이 사용자 정보가 빠져나갈 일이 없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안전하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는 데는 안전하다. 그런 거 정도만 되는 거지. 이게 저기 보안 쪽에 또 생각을 해보면요. 보안 기술 여러 가지 중에 패스워드 크래커라든가 몇 가지 이게 해킹 툴이 있걸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이런 게 위험한 거걸라. 이 사용자가 내가 A라는 사이트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B 사이트하고 얘가 연동이 잘 돼 있어서 B 사이트에서 사용자 정보를 내가 잘 끄집어 와. 그런 다음에 사용자 정보 끄집어 온 다음에 A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걸라.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 거걸라. 카카오에서 내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와서 카카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은행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이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거의 동일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걸라.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갖고 와서 다른 데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을 이 사이트는 안 하는구나. 왜? 일단은 내가 거기서 갖고 오는 거를 그냥 거기서 인증만 받아오는 거지 거기서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거 뭐 공개돼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생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든가 휴대폰 번호라든가 휴대폰 번호도 갖고 오나? 휴대폰 번호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갖고 올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제한적일 거예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것을 내가 이쪽에서 거기서 그냥 인증만 받아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증만 받아왔다는 거하고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인증 이외에 다른 정보를 만약에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거를 뭐 여기서 쓸 수 있다. 뭐 그렇다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 근데 뭘 갖고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증을 받아왔다는 그 자체는 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음.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내 로컬에서 갖고 있질 않다. 저쪽에 인증 서버 그러니까 인증 서버가 원래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통신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트리플 A라고 해서 트리플 A 서버를 별도로 둬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 로컬에서 이렇게 로컬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어. 그럼 로컬에서 내 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기 트리플 A 서버에다 두고 나서 나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저기 트리플 A 서버 가서 야, 이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쳤는데 맞아? 하고 나서 그냥 보내주길라.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인크립션 돼서 줘.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오게 되면 내가 딱 보고 난 다음에 해킹될 수가 있는데 인크립션 돼서 오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신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 거지. 감독님, 제가 20분 있다 전화 드릴게요. 네. 응? 그렇다 보니까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혹시 이거 저기 해킹 사이트 아니야? 여기 저기 멜셔스하게 저기 뭐야 가짜 사이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너 그냥 저기 뭐야 그 카카오에서 거기서 인증 받아온 걸로 돼라고나 그 자체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아마 거기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생일 정보라든가 이런 거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못 가져올 거예요. 그거 제공을 해요. 같이. 그럼 뭐뭐 제공해줘? 잠시만요. 생일이랑 이메일이랑 성별이랑 어, 이메일. 이메일. 그래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년월일 정도는 그 양반의 성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은 높고 남녀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메일 정도까지는 뭐 쓸 수 있지. 딱 그 정도 이외에는 안 줄 거예요. 뭐 그거 갖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서비스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이. 나는 그 의미가 있어. 저희가 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이유가 그 사용자마다 좋아요 그 카페가 마음에 들면은 찜을 누르고 그 찜 목록에 들어가서 뭐 이 카페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친구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찜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다현 언니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내가 보기에 로그 파일을 가져야 될 거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디 사이트를 들어갔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검색한 것, 최근에 내가 방문했다가 뭐 기록을 리뷰를 남겼다거나 그런 기능이 일단 우선 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봐야 될 거야. 그럼 찜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찜하는 거에 대한 것을 그 사이트를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700개 사이트에 찜이 몇 개 찍혔는지 누가 찍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사이트가 아니라 그 카페들이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 카페가 마음에 든다. 그럼 미안해. 하트를 누르. 서버. 서버. 우리 쪽 서버. 아, 우리 쪽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 700개 카페마다 그럼 좋아하는 사용자를 저장을 받아야 된다. 자기 API 썼지. API 보면 오센티케이션 오스키라는 거 있지. 쿼리 뒤에 가면은. 네. 그 쿼리에는 오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 몇 명까지 여기 사이트가 들어오는데 제한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 기능이 있어요. 오센티케이션 키 값이. 그 키 값이 서버하에서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동시 접속자 수를 제한하거나 오센티케이션 키 맞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를 제한하는 기능도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열린 광장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오센티케이션 키 갖고 나서 그런 거 하듯이 이쪽 서버에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700개 사이트에 찜이라고 하는 게 DB가 하나 있어갖고 몇 명이 여기 눌렀는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아까 네. 누가 했지? 아까 소연이가 했나? 저기 그 크롤링 하는 거 있었잖아. 700개 데이터 자기가 탔지 일단. 타서 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크롤링 할 거 아니야. 그럼 크롤링 하면 키워드 쭉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거기 찜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야지. 필드가. 그거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됐던 파이썬이 됐던 데이터베이스야. 자꾸만 이게 코드는 별개야. 코드는 내가 무슨 코드를 쓰더라도 네. 데이터베이스는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갖고 나서 자기가 우주가 만드는 거 700개 만들어주고 소연이가 거기에 크롤링해서 옆에 키워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규빈이가 찜에 대한 거를 만들어주고 그럼 코드를 뭘 썼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놓고 나서 여러 명이 각 코드에 대해서 다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찜에 2개, 7개, 10개 막 찍힐 때마다 보는 사람 패를 보면은 찜에 대한 게 하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냥 코드 문제가 아니야,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용자다. 내가 최근에 어디에 대한 걸 보고 나서 사용자 DB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최근에 뭐 본 거를 몇 개까지 보여줄 건가? 무한정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최고 뭐 10개 검색한 걸 보여준다가 5개만 보여준다든가 찜한 거 어디 찜했다든가 그 정도만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 DB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만들 접대를 해놓을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엑셀 파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엑셀 파일과 같은 거 한 칸에 거기에
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각자 만약에 DB를 갖고 있으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음, 자기는 700개가 하나 엑셀 파일 1이라는 거 갖고 있고, 또 누구야? 소연이가 또 엑셀 2라는 파일 갖고 있고, 내 규빈이는 또 엑셀 3에다가 찜 찍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버를 구축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네. 서버에 보면은 우리가 아파치 서버라든가 뭐 몇 가지 뭐 있는데 거기에 보면 SQL이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SQL이 이제 DB 글랑. 그러면은 웹페이지를 만든다? 그걸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그 뒤에 가면 서버가 거기에 대한 값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럼 걔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는 거고 기록에 대한 건 D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해야지. 찜이 안 되지. 찜이 하려면 그게 없으면 찜이 안 되지. 지금. 음? 아까 누가 얘기하려다가 내가 얘기를 계속해서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네. 근데 내 생각은 엑셀표에 있는 거를 그냥 MySQL에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엑셀표를 다루거나 네. 엑셀표에서나 소팅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하잖아. 네. 그걸 엑셀에서 하는 거를 MySQL에서 하는 것뿐이지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MySQL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서 간단하게 만들어도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럼 서버가 있느냐? 그렇죠. 그럼 서버를 하나 제작 어디다 중. 또? 제작 중이에요, 제작. 제작 중. 그럼 네. 하나 그러면은 내 생각에 지금 내 방에 저기 PC 하나 있을라? 네. 그거를 하나 서버로 써. 그거 내가 아예 켜놓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리눅스는 쓸 줄 아나? 어우, 이렇게 아는데 잘 못해요. 네, 알긴 네. 그래서 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돼야지만 그냥 로그 파일을 만들던 뭐 찜을 하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응? 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찜의 그걸 기능을 만들어서 이벤트 처리를 그렇게 해갖고 어디다 하려고 집어넣어? 했는데 체크박스를 해서 만들어서 어둠 박스? 체크박스 버튼을 만들어서 체크박스?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 리사이클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원래는 그 장바구니 그 찜 페이지에 들어가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려고 했거든요. 오케이. 그건 그렇게 써야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거는 겉에 보여지는 거지. 겉에 보여진 다음에 그걸 안에다가 장바구니를 어디다 담을 거냐가 문제지. 네. 장바구니하고 지금 이 엑셀표하고 서로 동기를 맞춰줘야 되지. 그게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돼? 네. 지금 체크박스 해가지고 나서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을 했어요. 네. 구현을 했는데 그럼 700개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내가 장바구니 기능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이 엑셀표는 어느 엑셀표야? 장바구니 집어넣는 엑셀도요. 장바구니 기능에 대한 거를 집어넣는 엑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그거 말하는 거 말고 A 사용자가 어떤 목록을 찜했는지 그거를 저장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 아니세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저희도
그러니까는 생각은 해도 보여- 더 보여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그 회원가입을 카카오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그 사용자에 대한 D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사용자마다요? 당연하지. 그럼 그 사용자가 의 DB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장바구니 찜한 목록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네. 사용자에 대한 걸 만드는 것도 그것도 엑셀 파일에 저장할 거잖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엑셀표의 한 칼럼에 거기에 이제 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아,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네. 사용자 DB가 있고 카페 DB가 있어.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 거야 또. 네. 네,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야. 사용자가 저 700개의 카페 중에 내가 13579에 대한 카페를 내가 찍었어요. 네. 그럼 저 카페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민상훈이 거기에 13579 가서 카페 DB에 딱 하면은 민상훈이 13579에 대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트로 하나 보여줄 수도 있고. 그치?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연동이 돼야 돼 지금. 근데 이게 두 개가 XY 쪽으로 DB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네. 만약 이걸 하나의 표로 만들려고 한다면 뭐 카페 하나에 사용자가 쫙 네.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안 그쵸. 되지. 그렇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수 없어요. 사용자가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이해를 했는데 카페는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찜에 대한 것도 몇 개찜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찜 개수. 아니 뭐 네. 그게 아니면 자기들끼리 정의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내 혼자서 찜한 거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찜 안 보여주고 내가 민상원이 13579 카페에 대한 것만 보여주면 되지.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자주에 이것도 엑셀표 또 다른 엑셀표가 되는 거지. 그냥 이쪽에 사용자가 됐던 카페에 대한 됐던 그들이 사용자 읽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증됐느냐 카카오 인증. 근데 틀림없이 카카오 인증 아니라 또 다른 인증도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걸라며.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로그인 할 때 보게 되면 여러 개 중에 선택하잖아요. 네. 카카오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이버도. 네. 네이버도 되고. 내가 보기엔 그 기능을 확장해 주는 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 그러면 사용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것이 그 중에 어느 걸 가지고 나서 했는지 네이버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두 개 다 된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드에 예를 들어 최근에 로그인한 타임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오면 내부에 보여주진 않지만 이 사람이 파워 유저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번 들린 유저인지 그런 거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생일 정보도 갖다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언제 나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생활 정보도 갖다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필드가 쫙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찜한 카페도 쭉 있고 뭐 최근에 방문한 사이트도 뭐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 연동에 대한 거는 찜한 개수도 많이 딴 사람한테 보여줄 하트라고 해서 하트 개수 몇 개, 여기 하트 몇 개 받았구나. 뭐 난 그걸 내가 생각했걸라. 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도 안 그거 얘기하긴 뜨겠네. 했었어요, 저번에. 미안해. 자,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또 이제 저번에 그 했을 때는 지도를 바로 나타낼 수가 없었어서 그 주소를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연동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아예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놨거든요. 봤죠? 우주. 보여서 그렇게 가죠. 볼수 있다고? 네. 이렇게 좀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카페랑 비슷하게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나 이렇게 컬러가 마음에 든다 이거.
밑에 주소를 네이버 지도를 좀 받아와가지고 이 주소에 따른 좌표값을 그 지오코더 사용을 해서 그 좌표값으로 여기에다가 마커를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또 들어가서 또 메뉴도 볼 수 있고. 그럼 네. 또 다시 주소 누르면 그 아유, 네이버 다음 지도로 페이지지. 네? 아, 네, 맞아요. 이거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바로 연계가 돼. 네. 그래서 마커 이렇게 찍었고 그 마커를 누른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고요. 주소를 눌러야 여기를 누르면 네이버 지도를 연동을 하려면. 그거야 뭐 알아서 만들으세요. 네. 만들었네. 이제 API는 잘 쓰겠다. 맞아요. 이 API가 이게 진짜 RESTful API인가?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자기네 쓰는 것도 이게 데이터 포맷이 아까 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제이슨이요. 제이슨 포맷이잖아. 제이슨도 보고 이제 그 XML도 보고 네. 야멜이라고 있어 또. 야멜이요? YAML이라는 거 있어. 같이 공부해. 데이터 포맷을 항상 나올 때 보면 제이슨, XML, 야멜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포맷은 똑같아. 보면은 이제 포맷 나타내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API는 잘 쓰겠네 아주. 오케이. 네. 굿잡.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카페 정보를 가져온 거를 그 크롤링 코드까지는 다 짰는데 중간에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하던 거를 제이슨 파일로 바꾸면서 제이슨 파일 불러와서 크롤링 시키고 다시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고 이거를 이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그거 이제 네. 익숙해지겠지.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데이터 끄집어내는 거는 조금 고민스럽다. 저는, 네, 많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저는 후에 다시 고민을 해봅시다. 오케이. 나중에 고민해서 다시 오케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굿잡. 네, 그리고 이렇게 카페를 다 분류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리고 앱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DB 서버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엑셀표로 그걸 다 핸들링 할 수 있으면 엑셀표를 쓰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프론트엔드는 이게 앱으로 보글랑 그냥. 네. 근데 백엔드 쪽은 대부분이 서버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저 백엔드 쪽에 그것을 이제 뭐 특정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개발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팀으로 할 때에는. 네.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제공되냐면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 그럼 내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때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개발할 때만 갖다 쓰면 되니까 그냥 돈도 싸글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서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엑셀표 지금 쓰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엑셀표 자체를 서버에 올릴 수가 있나요? 되게 엑셀 포맷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MySQL에서 읽어올 수 있어. CSV 파일이라는 거 있잖아. 보통. 네네. CSV 파일 포맷이 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다 그걸로 다 읽어오고 쓰고 하길라. 그래서 엑셀이든 저기 뭐야 그 아웃룩 익스프레스든 아웃룩에서 쓰든 뭐 주소록이니 이런 학생들 성적표 XY 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리드 라이트업을 해 서로. 그런 엑셀 형태든 데이터베이스 형태든 주소록 형태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그 포맷에 대한 걸로 CSV 파일로 서로 리드 라이트 다 해.
그래서 조금만 쓰면 내가 보기에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일단 진행을 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MySQL의 기능이 되게 많아. 자기네들이 하는 소팅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엑셀도 파워풀하지만 이것도 괜찮구나. 그거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소연이가 지금 알바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 아, 빨리 가. 네, 죄송합니다. 먼저 빨리 가, 빨리 가. 가볼게요. 오케이. 네. 나 이제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찜 같은 것도 서버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더 찾아볼게요. 오케이. 방법으로. 네, 기다려볼게. 네. 굿잡. 오늘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자, 캡스톤 모두들 대면 하나요? 캡스톤 수업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줌 해요? 당연하지, 이 사람아. 당연히 해야지. 그래요? 대면이에요? 당연하지. 저번 학기에는 거의 안 했어가지고